안녕하세요. 영상을 가져왔어요. 68혁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영상을 보실게요. 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낭테르 대학 여자 기숙사에 한 남학생이 몰래 침입을 합니다. 그는 여자친구랑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남학생의 행동을 빌미 삼아서 남학생 모두 여자 기숙사에 출입하지 마라, 이런 교칙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남학생을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에 낭테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랑할 권리를 기득권이 마음대로 막았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였죠. 여자 기숙사 개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한 조직이 있었어요. 세계 굴지의 금융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파리 사무실을 대학생 8명이 점거를 하면서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관련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게 돼요. 이 때문에 시위에 참가했던 8명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다시 낭테르 대학으로 넘어갈게요. 낭테르 대학은 기숙사 개방을 위해서 2개월간 시위를 벌여갑니다. 그러던 5월에 학교가 갑자기 임시 폐교를 해요. 너무 시위를 하니까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서 5월 달에 폐교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낭테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소르본 대학교 학생들이 낭테르 대학의 폐교에 항의하면서 광장으로 몰려나와요. 이와 동시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파리 사무실 점거했던 대학생 8명을 석방시키라고 요구하는 시위도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위가 기폭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시위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68혁명 또는 5월의 혁명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성혁명 이론을 확산시키는데 대단한 공로자가 허버트 마르쿠제예요.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을 통해 성적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다, 성적 억압이 없는 에로스 사회를 건설하라, 지식인들은 모든 성적 억압에 투쟁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회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베를린의 집단 공동체 코민이에요. 코민운동은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던 성공동체였다고 하는데요. 일부 일처제는 성을 소유하는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윤리적 판단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또는 아이들 앞에서 어른과 아이가 아이들끼리 성관계를 하더라도 부르주아적 소유 개념이 없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화막시즘은 성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신본주의 사상에 의한 성가치관은 순결과 정절이고요. 인본주의에 의한 성가치관은 자유와 해방이에요. 한쪽에서는 성의 순결을 말하며 성을 통제하고요. 다른 한쪽은 성의 자유를 말하면서 성의 해방을 주장했어요. 이렇게 성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도덕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타락을 공산주의 국가 내부에서도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퀴어 축제를 비롯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시위가 가능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오늘날 글로벌 성혁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은 68혁명이에요. 영상에서 너무 잘 설명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시작한 68혁명은 빠르게 번져 독일, 이탈리아, 체코, 스페인, 미국, 일본, 남미 등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의 젊은이들을 저항과 해방의 열망으로 들끓게 했어요. 이 68운동의 거대 흐름 중에 나타난 것이 독일의 코민운동, 영국의 펑크족, 미국의 히피족이에요. 1968년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시기를 전후로 태어난 세대예요. 2차 대전의 참상에서 태어나 전후 극복을 겪으면서 전쟁을 일으킨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랐는데요. 당시 서구 사회는 프랑스의 알제리 전쟁,
독일의 나치 청산, 이탈리아의 빈부격차, 미국의 인종차별과 흑인 도시 빈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이러한 성차별, 인종차별, 권위주의에 반발하면서 혁명운동이 캠퍼스를 휩쓸었던 거죠. 68혁명의 슬로건을 보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등인 것을 보면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68혁명은 급진적 페미니즘을 확산시켰고 오늘날의 세계적 성해체 젠더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의 사상은 매우 복합적인데요. 신좌파는 마르크스 사상과 프로이트 정신분석학뿐 아니라 마오쩌둥의 문화혁명과 프랑스 구조주의 등의 영향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중국의 문화혁명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홍위병이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어리죠. 마오쩌둥은 홍위병을 데리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들은 10대와 20대의 대학생과 고교생 집단이었어요. 사회로 던져지기에는 너무 순수한 나이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90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5천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가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의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그 추정치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합한 수보다 더 많다고 추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규모의 학살은 사유재산을 가진 지주계급을 없애고 농업을 집단화하려 시도했던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중국의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 대략 4,500만 명 이상의 인민들이 굶어 죽었고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단일 대량 학살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1966년에 9월 12일 어린 홍위병이 중국 북쪽 끝에 있는 하얼빈 시장 리파누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슴 아프죠? 68혁명 세대는 종교적이고 경건한 삶을 혐오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와 규범이 인간을 억압하기 때문에 투쟁으로 억압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유럽의 종교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했는데요. 오늘날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나이 든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이 시기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1세대는 부르주아와 성소수자로 갈라 운동을 하는데요. 특히 여성운동이 본격화되었는데 페미니즘이 68혁명 이후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바뀌면서 결국 3세대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로 진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